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주요 지수가 일제히 2에서 3%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기업들이 일제히 호실적을 발표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후에 넷플릭스가 실적을 냈는데 2분기 신규 가입자 수가 97만 명 감소했는데 예상보다는 양호했다, 최악은 피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8%대 급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속보가 전해지기도 했었죠. 네. 러시아에서 이 가스 공급을 예정대로 재가동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오늘 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해집니다. 네, 어제 얼추 대본을 좀 많이 써놓고 네. 잤어요. 그리고 좀 여유 있게 출근을 했다가 제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너무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분장 시간을 반납해가면서 빨리 정리를 해봤는데 그 내용들 어떤 것들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장 상승다운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 2.4, 나스닥이 무려 3% 이상의 상승 확인이 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 왜 이렇게 반가운지요. 4.6%로 아주 강한 탄력을 기록했습니다. 유럽에서부터 일단 분위기가 좋았었죠. 독일, 영국, 프랑스까지 범유럽 지수까지 모두 다 올라서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왜 올랐는가 각각의 내용들을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 생각했던 것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됐던 기업들이 생각보단 잘 버텼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방에서, 그러니까 EU 측에서 러시아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이에 대해 화답이라도 하듯 러시아 측에서는 가스관 재가동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협약에 대한 기대감이 증장이 되면서 일부 조금 우려했던 부분들의 이 완화 소식이 전달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유럽권의 경기 침체 우려가 줄어들고 전체적인 경기 침체 시그널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공매도 상위 기업들 중심으로 쇼커버링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지원법 기대도 있고요. 이 내용들을 조금씩 자세히 들어가 보죠. 일단 오늘 나온 소식의 실적 키는 바로 넷플릭스였습니다. 넷플릭스 실적 1분기 때 좀 끔찍했던 거 기억하세요? 1분기 때 넷플릭스가 실적을 내고 나서 하루 사이에 30% 빠지면서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1분기 어닝 시즌에 방송 준비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기업들이 실적 내놓고 가이던스 조금 안 좋게 하자마자 주가 급락 나오고 이걸 실시간으로 전하고 준비해야 돼서 어려웠는데 이번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는 괜찮았다라는 평가들 모두 받고 있기 때문이죠. 컨센보다 이 주당 순이익과 매출액이 모두 다 비교적 양호하게 발표가 됐고요. 글로벌 신규 가입자 같은 경우는 앞서 수정 앵커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97만 감소로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200만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는 양호했다라는 거죠. 많게는 400만까지 감소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었기 때문이죠. 최악을 생각했는데 생각보단 괜찮네. 이런 평가가 나온 겁니다. 장중에서도 올라섰고요. 시간 외에서도 8% 이상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 포착이 됐죠. 일단 EU와 그리고 러시아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살짝 등장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인데요. EU 측에서 러시아 은행, 이 식품과 비료 연계된 거래를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분을 일부 초안 마련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여기에 화답이라도 하듯 독일권에서는, 러시아권에서는 가스관 예정대로 재가동할 거야 이런 보도가 흘러나왔죠. 이 소식과 함께 주거니 받거니 유럽, 미국장 같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일단 유럽권에서는 한숨 돌렸다, 살았다 이런 느낌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요즘에 워낙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유럽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살짝 줄어드는 이슈로 인해서 유로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기록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떨어졌습니다. 다른 통화 대비 모처럼 약세를 기록한 달러 인덱스죠. 이때다 싶으니 월가에서는 경기 침체 이슈가 과도했어, 가계 재정 여전히 견고해라며 긍정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증시 내 종목들도 좀 골고루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다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만 일부 종목들 한번 시세 체크해보죠.
경기 침체 우려감이 조금 완화되니까 리오프닝 쪽에서 강하게 고개를 들었고요. 역시 같은 맥락에서 광고 수익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메타, 알파벳, 넷플릭스, 구글까지 모두 다 상승세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원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 등장을 했죠. 여기도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줄어들 때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기도 해서 좀 강하게 시세 좋습니다. 엔비디아 5%, AMD 5% 이상 상승 확인이 됐죠. 자동차도 괜찮았어요. 테슬라, GM, 포드 모두 올랐는데 중국 전기차 관련주들의 좀 부진은 눈에 띄었습니다. 외로운 하락을 나타냈는데요. 결국에는 칩 부족해서 생산하기 어렵다라는 게 주 맥락입니다. 니오 샤오펑 리오토가 마이너스 3에서 4% 정도 하락한 채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장에 있었던 소식 중에 요거 하나는 긍정을 할 수 있겠죠. 한미 통화 스와프 원론적 합의입니다. 물론 원론적인 이야기였어요.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거나 혹은 버금가는 합의를 한다는 합의였습니다. 한다가 아니고 힘들 때 도와줄게. 약간 이런 시그널을 준 거죠. 필요시 외화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건데 그냥 원론적 합의긴 합니다만 미국의 재무장관 입에서 이것이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나름 안정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환율 안정이 된다면 우리 집 사람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가출한 외국인들이 돌아와서 증시에 힘을 줄 수 있을지 오늘 여러모로 조금 우리장 기대가 됩니다. 그 내용들 같이 저희 따라가 보고요. 요즘에 시장 대비 조금 괜찮았던 게 네. 유틸리티 쪽이었잖아요. 네. 유틸리티 쪽도 오늘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습니다. 꼼꼼하게 또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올여름 더위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이미 사실 무더위 때문에 너무 지친다 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은 말 그대로 지금 뭐 불에 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화마의 신음을 겪고 있고 선을 넘은 폭염 47도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도 363년 만에 최고 기온을 찍고 있다고 하고요. 활주로의 표면이 부풀어 오르고 철로가 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포르투갈은 47도까지 올라가고 있고 프랑스와 스페인은 산불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폭염 때문에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어서 유럽은 말 그대로 국가 비상 상황이라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엔 사무총장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인류 절반은 홍수나 가뭄, 산불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맞서느냐 죽느냐 결국 그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석탄 연료 대신에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가스나 전력 관련주에게 또 힘을 주는 게 바로 이 이슈죠. 러시아 관련된 이슈인데요. 처음에는 러시아 쪽에서 천연가스 공급에 대해서 갑질을 하고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우려가 있었는데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요. 7월 11일부터 열흘간 러시아의 가스프롬이 정기 점검 차원에서 노르트 스트림 1을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가스 공급량이 기존 대비해서 60%가량 줄어들면서 독일은 가스 위기를 선언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이 21일에 운영 재개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유럽은 지금 최악의 사태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저도 브리핑을 거기까지 잘 마무리를 짓고 잠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또 이러한 속보가 나왔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소식일 수 있겠죠. 결국에는 21일에 가스관을 제때 재가동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일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공급량 자체가 기존 대비해서 못 미칠 거다라는 우려가 또다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7월 11일 이전의 양으로 공급이 재개될 거다라는 일부 소식통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거기다가 최근에 또 에너지 가격이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두 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국제유가 차트인데요. 기존에 100달러 선을 훌쩍 넘어서 122달러 선까지 찍었다가 그 이후에 또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국제유가는 100달러를 아래로 좀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100달러 선 근접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천연가스의 그래프인데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도 7월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100만 BTU당 7.48달러를 기록하면서 6월 말 대비해서는 28%가량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국내에서는 이렇다 보니까 유럽에서의 에너지난, 국내 쪽에서의 천연가스 쪽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 전기와 가스 관련주들이 모두 다 힘을 받아갔습니다. 관련 종목들 보시면 굉장히 강한 시세를 형성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대란 속에서 이 두 종목이 좀 그동안의 부진을 겪고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메리츠증권에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에 대해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불확실성 해소를 기다리는 시기다. 그래서 2분기와 3분기 모두 다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프렐류드 파업 리스크는 좀 유의해보자라고 얘기하면서도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55,000원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요금 인상과 원자재 가격 하락 같은 호재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또 S&P 상한제와 연료비 연동제 조정 등의 이러한 좀 호의적인 지금 제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자 의견 역시나 매수 목표 주가는 2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도 배런즈에서도 석유보다는 가스주를 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좀 한번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석유 쪽은 현재 주가가 좀 지옥인 상황이다. 그리고 석유가 오르면 오펙에서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경기가 침체되면 유가는 또 내려갈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코노코필립스의 주가는 한 달 동안 12%가량 빠졌는데요. 반면에 천연가스 쪽은 불황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며 가격에 안정을 시키는 이러한 오펙 같은 기구가 없어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EQT 코퍼레이션 같은 종목도 한 달 동안 4%가 오르는 등 석유보다는 가스가 낫다라는 것을 지금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럽의 폭염, 거기다가 러시아 쪽의 완전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진 않은 상황에서 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매매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그리고 속보가 나온 만큼 오늘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때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낙폭 과다의 종목들의 상승이 트렌드니까 이들만큼 많이 빠진 종목이 또 있을까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변동이 나올 때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좋을지 잠시 후에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청자분들께 살짝 죄송해요. 아침부터 똥 얘기를 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말 2마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이렇게 도로에 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1894년도 타임스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반세기 안에 런던은 9피트 깊이 말똥 아래 묻힐 것. 9피트 깊이면 약 3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말똥이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비단 런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넘겨보시면.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00년 전에 보시면 하루에 10만 마리의 말이 1134톤의 똥을 싸고 22만 7천 리터의 오줌을 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환경적인 문제도 많이 됐을 거고 위생상의 문제, 건강 문제까지 불거졌겠죠.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1900년대 뉴욕 거리라고 해요. 최근 금융시장에서 조금 화두가 됐었던 사진인데요. 보시는 이 새까만 게 전부 다 마차입니다. 그런데 여기 동그라미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자동차였다라고 하네요. 자, 1900년입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1913년입니다. 딱 13년 후에 보시면 전부 다 온 도로가 자동차인데 딱 하나만 마차라고 하네요. 13년 만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러면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이 의도한 건 그거겠죠. 다음 질문입니다. 넘겨보시죠. 과연 13년 후에 우리는 무엇을 타고 있을까?
자동차에서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차 어느 쪽에 우리가 몸을 싣고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2차 전지나 자율주행 얘기 정말 많이 해드렸었고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국내 업체 현대차, 기아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여러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최근 들어 한 2주간 꾸준하게 좋은 흐름 보이는 자동차 여전히 어제도 힘을 냈습니다. 현대차, 기아, 모비스, 위아, 만도, 한온시스템 부품주까지 같이 올랐고요. 이들의 상반기는 조금 처참했으나 7월 들어서는 모두가 분위기가 개선되는 것을 우리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 왜 올라가느냐? 일단 돈을 번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 실적 앞두고 있죠? 넘겨보시면. 다른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현대차, 기아 등은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2조 원대 초중반 예상이 되고 있는데 2조 원 이상이 나오는 건 또 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21일에 실적이 나올 거니까 체크하시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분기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를 갈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2일에 나올 겁니다. 실적 체크하시죠. 실적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게 적게 팔았는데 잘 팔았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현대차의 세계 판매량은 2분기에 줄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네시스, SUV, 전기차를 잘 팔았다라고 하네요. 이들은 대당 가격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마진이 높은 쪽을 판매량을 올렸다라는 건 긍정적이다라는 거고요. 또 덜 쓰고 잘 팔았다라는 거죠. 바로 환율과 인센티브입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통상 이 자동차 쪽은 환율 상승 수혜주로 여겨지죠. 그러니까 환율 상승에 긍정의 효과 기대가 된다랍니다. 이 한국투자에서는 환율이 올라가서 한 4,700억 정도 이득이 생겼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거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인센티브를 현대차, 기아가 71%를 줄였다라고 합니다. 정말 인센을 안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돈을 주고 현대차, 기아의 자동차를 사람들이 샀다라는 거죠. 점유율이 되려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비용을 절감시켰다라는 거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고 부담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체들. 그런데 재고 부담이 적다라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영업의 나침반이라고 하는 재고가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하네요. 최적 재고가 보통 70일에서 80일인데 현대차, 기아의 재고 일수는 꽤나 낮습니다. 만들어내면 팔리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이러한 모든 것을 반영을 해서 실적이 개선될 거고 주가가 회복되는 순서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시장은 이야기합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인 게 바로 또 주식시장의 슬픈 단면인데요. 경쟁사가 살짝 힘들다라고 하네요. 도요타에서 생산 차질 물량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일본에서요. 그리고 반도체가 부족한 영향을 톡톡히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반도체 수급난이 완화되고 있는 국면이라서 우리는 경쟁사 공급 차질 수에 따라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어떻게 던져볼까요? 넘겨보시죠. 내가 앞서 이 마차와 자동차의 그림처럼 13년 동안 현대차, 기아를 모아갈 투자자인가? 만약 그렇다면 걱정 없이 전기차나 자율주행이나 국내에서 간다면 현대차, 기아일 테니 사가면 되겠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지금 실적 좋다라는 거 다 아는데 모두가 아는 호재가 호재일까? 그러면 실적 시즌 전후에서 좀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단기 이익이 났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7월 11일에 유창희 대표님의 답변은 현대차, SL, 화신입니다. 그날 이후로 모두 다 좋은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이 종목도 시간 되면 AS 하도록 할 거고요. 자동차 갈 때마다 항상 요거 따라가요. 폐배터리. 코스모화학과 이지트로닉스, 영화테크 등의 종목들 어제 올랐습니다. 이슈는 이거였죠. 성일 하이텍이라고 곧 상장하게 되는 업체인데요.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일반 공모청약 경쟁률 1207대 1로 모처럼 IPO 시장에 좀 큰 지각 변동을 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폐배터리 쪽 다시금 볼 수 있을지도 시간 되면 허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이슈 담았습니다. 수정했고 오늘 달려볼까요? 네, 저희 자동차처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네, 여러 기분 좋은 소식들을 안고 있는 오늘이네요. 모처럼 이렇게 좀 화사한 표정으로 여러분과 전략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일단 뉴욕장 나스닥 3% 올랐고요. 뭐 전반의 분위기가 좋았고 전 섹터가 올랐습니다. 뭐 특징주랄 것도 없어요. 다 올라가지고. 네. 이런 분위기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뭐 한동안의 시장 분위기가 좀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셨잖아요. 네. 시장에 대한 코멘트 좀 다시 해주세요. 네. 어저께 제가 2.4% 정도까지 상승을 봤는데, 뭐 이제 새벽에 보니까 3.3%? 그러니까 나스닥 기준으로. 뭐 S&P 500도 많이 올랐고요. 어저께 유일하게 하락한 게 뭐 IBM? 근데 IBM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번 실적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달러 강세가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낮출 것이다. 네. 왜냐면은 미국은 이제 해외 서비스라든지 수출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달러로 받아오는데 달러 강세란 얘기는 예를 들어서 원화에서 달러로 바꾸거나 유로에서 달러로 바꾸는 게 바꿨을 때 달러로 받아오는 게 적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미국 기업들은 실적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달러 강세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한 8% 이상 줄어들 수 있다라는 통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현실화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게 나쁜가라고 본다라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시장은 초반에는 다우존스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이 IBM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상당 부분 이겨냈다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유럽 시장에서 그 노드스트림 그 재개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게 다 다릅니다. 뭐 블룸버그는 아직 그런 얘기 안 나왔고 또 다른 쪽하고 좀 다르긴 한데 어찌되었든 목요일부터 정상적으로 가스가 공급이 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거 잘하면 그 러우 전제 그 러시아 리스크가 좀 해소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또 기대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약간 인플레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그 지정학 리스크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면서 유럽이 어저께 독일 기준으로 한 1% 이상 상승하고 있다가 11시인가요? 10시 한 40분인가? 그 뉴스가 나오면서 그냥 또 1% 이상 폭등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미국 증시를 또 강하게 이끌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충분히 증시를 이끌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그저께죠. 그 애플의 그 고용 감소, 뭐 축소 얘기는 저는 뭐 별다른 뉴스는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왜 이미 뭐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다 이제 그러니까 고용을 조금 줄이겠다는 얘기는 이미 나왔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애플 너마저 그러냐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해석하면은 현재 애플이 지키고 있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유지하고 있는 수익률, 이익률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고용을 안 늘릴까, 그 불필요한 고용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그럼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시가, 그 월요일의 시가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종가 기준으로 붕괴하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해서 주식은 갖고 계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그때도 계속 한 2, 3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엄밀히 따지면 6월 말부터 계속 행보세거든요. 바닥을 다지고 있는 과정인 거고 전 여전히 2,450, 2,500 혹은 2,500 이상 그렇다고 뭐 2,700, 2,800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상승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올라왔다고 현금화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끌고 가신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7월 시작할 때 확실히 시장에 대해서 뷰를 그래도 뭐 8월 초까지는 네. 분위기 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주셨었는데 일단은 시장 분위기가 7월에는 좀 많이 개선이 되고는 있습니다. 추후 시황관이 바뀌실 때 꼭 저희에게 또 얘기를 네. 해주시고요. 일단은 지금 주식 더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각 섹터별로는 어떤 전략 갖고 계실지 첫 번째는 유틸리티 쪽이에요. 요즘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스물스물 증권가 리포트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그들이 커버한다라는 건 시장의 관심이 좀 다시 받을 여지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뭐 폭염 이슈가 되다 보니까 에너지난 이슈가 나오니까 그런데 어찌 보세요, 유틸리티? 조금 뭐 기대감도 있고
또 여전히 우려감도 있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뭐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했는데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럴 거면 왜 갔냐? 그냥 관광 다녀왔는 네. 겁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지금 전 세계가 폭염, 우리나라도 덥긴 한데 제가 느끼기엔 우리나라 그렇게 안 더운 것 같죠. 그전에 비교해 보면. 맞아요. 근데 지금 유럽은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뭐 43도, 뭐 46도 뭐 너무 더워서 뭐 산불이 날 정도라고 하니까요. 우리는 그 현장에 없지만. 그런데 그 더운 걸 떠나서 더움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빵빵 틀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전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엔 이것은 이제 러시아 러우 전쟁 때문인 것이고 자원 외교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유럽이 상당히 좀 움직임이 좀 안 좋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전기요금, 이 전력난 문제는 좀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탄소제로, 뭐 그린 에너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통 그 화력 발전을 줄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전력난을 또 불러일으키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좀 이런 이슈는 좀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겨울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뭐 에너지 관련해서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게 가스거든요. 네. 가스는 지금부터 이제 비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럽이. 그래서 이제 가격에 대한 어떤 변동성들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감, 우려감이 또 우리나라 가스주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또 실적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가스 가격이 오른 거 대비해서 또 수익성도 이익률도 나쁘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좀 덜 올라갔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기요금을 좀 현실화한다라는 부분들, 특히 이제 유틸리티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휘발유라고 말씀드리면 네. 휘발유 같은 경우는 일반 오르면 정유사들이 바로바로 올려버리잖아요. 반영시키는데 가스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은 바로바로 반영을 못 시켜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정책이 좀 변화가 되면서 가격을 좀 정상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 우리는 좀 우려감이죠, 소비자들은.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독일 같은 경우 전기요금이 뭐 최근에 뭐 올해만 하더라도 20% 이상 올랐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약간 사업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이게 기대감이라는 것이죠. 한국전력 2분기에도 지금 5조 원대의 적자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저도 한국전력을 그전에 한번 추천주로 말씀드렸었는데, 뭐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온다는 것은 제한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매력이 있을까? 예전 같은 경우는 뭐 그 주가가 안 좋을 때 경기 방어주로서 유틸리티가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좀 그런 역할을 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가스주들에 대해서 관심은 여전히 있습니다. 가을로 갈수록 겨울로 갈수록 조금 더 기대감이 높은데 일단 지금은 단기 급등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추세가 좀 전환되려고 하고 있지만 워낙에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흐름을 좀 보면서 좀 모아가신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기존에 언급을 하셨었고 사실 주가상으로는 뭐 크게 오르지도 크게 밀리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이거 추천 철회? 아니 저는 저점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좀 갖고 계시는 게 낫다. 그러니까 좀 다시. 근데 사실 오늘 같이 막 반도체나 이런 자동차 가고 막 이럴 때 그쵸. 이거 들고 있으면 박탈감 느끼잖아요. 그럴 수 내가 있죠. 만약 손실 구간이 아니라면 철회해가지고 딴 거 살까요?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도한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충의 유틸리티주에 대해서 어떤 뉘앙스인지는 여러분이 좀 파악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스주 같은 경우는 추워질수록 조금은 더 관심을 받을 수가 있으니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면서 보유자시라면 좀 전략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로 갈게요. 자동차가 요즘에 실적 이슈도 있고 뭐 갖은 좋은 얘기가 또 다 나오니까 이걸 경계해야 되냐 아니면 즐겨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말씀 주시고 나셔서 뭐 화신, SL, 현대차 다 올랐어요. 네. 더 보유해요. 내일 모레 실적 나오는데. 뭐 저는 당연히 더 보유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앞에서 또 그전에도 몇 번씩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뭐 하반기에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이제 적극 추천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자동차, 뭐 조선 이 두 개 섹터였는데 일단은 뭐 2분기 실적 기대감 상당히 높고요. 또 임금 협상도
4년 연속 노사 분기 없이 잘 이뤄졌죠. 그리고 뭐 전기차 등 신차 판매 효과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특히 신차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제 그랜저 신차 이제 출시 앞두고 있고요. 또 EV7이라든지 뭐 전기차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지금 출시를 이제 도로에서 보여주고 있고 공개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율적인 측면도 나쁘지 않고요. 그러면 이제 호재가 반영됐기 때문에 매도해야 되냐 아니면 더 보유해야 되느냐. 지금 유일하게 유일하게는 아니지만 몇몇 없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예상 실적을 다 깎아내렸습니다. 깎아내려가지고 그거를 충족하냐 못하냐의 싸움이라면 현대, 그러니까 자동차 섹터는 예상 실적이 다 높아지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시적이냐? 그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실적 피크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뭐 홀딩 하셔야 된다. 오히려 고점 돌파할수록 없으신 분들은 매수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현대차를 전 자동차 완성차 중에서는 탑픽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뭐 SL, 화신 같은 경우 계속 신고가 엔진 좀 이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증시 지수 상단 밴드도 제가 높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보다도 한 100에서 한 150포인트 정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끌고 가신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SL, 화신 뭐 다 더 보유해 보자라는 의견 주신 거고요. 현대차에 대해서 긍정의 시각 한 번 더 실어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갈게요. 차익스픽입니다. 항공과 원자력 이중 모멘텀을 가진 쪽이 있다. 네. 항공과 원자력 상당히 테마성으로도 네. 그리고 산업적인 관심도도 높은 섹터인데 이중수의 더블 모멘텀 어떤 거예요? 네. 그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을 좀 선정을 좀 했는데 어저께 어쨌든 우리가 우려와 기대가 있었던 KF21 초도 비행 성공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대학교 때 그때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냥 경영학과 수업을 듣는데 그때 이제 비행기를 우리가 이제 그때 만든다 어쩐다 얘기가 나 그때 20년 전이에요. 20년 넘었던 전인데 교수님이 했던 얘기가 자동차는 가다 서도 되지만 비행기가 가다 쓰면 어떡하냐 막 이런 우려감을 표출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기술로 외국에서 주지도 않는 기술로 다 그런 걸 다 이겨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기술이 무궁무진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어제 그 성공 자체가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다시 높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거에서 오르비텍의 역할이 뭔데요? 뭐 오르비텍은 엄밀히 따지면은 그쪽 관련된 첨단 제품하고 연관성이 좀 떨어지긴 해요. 근데 오르비텍이 항공 관련된 부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보잉사 관련해서 가지고도 비행기 동체라든지 네. 관련된 부품 만들고 있고요. 비행기 관련돼서 관련 1,600개 정도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항공 산업이 계속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택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드론 택시라든지 UA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앞으로 커질 수 있는 거고 또 항공기 수요는 계속해서 중소형 항공기도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항공 첨단 제품도 늘어나겠지만 이런 항공 부품 수요가 늘어난다는 부분들 주목해 보실 필요 있고 또 그동안 좀 밀렸던 제품들 보잉사를 통해서 밀렸던 제품들이 이제는 다시 공급이 좀 재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저는 계속해서 매출이 좀 개선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원자력이라는 것이죠. 원전은 어쨌든 뭐 전 세계적으로 다시 좀 재가동한다, 다시 또 건설한다 이런 쪽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전 관련해서 그 오르비텍이 방사선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점유율이 2위 기업이에요. 그러면은 원전은 원전대로 또 항공 우주산업은 우주산업대로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좀 핫한 또 섹터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최근에 좀 조정을 크게 받았다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뭐 손절가 한 6,5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분할 매수 해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단기 목표가는 8,000원 정도 열어놓고
7월 말까지 좀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 8,000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르비텍 오늘 항공과 원자력 이중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관심 두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유틸리티는 중립 이하의 의견을 주셨고 자동차는 완전 긍정의 답변을 주신 거고요. 또 오르비텍까지 여러분 함께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